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린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인데요. 웹 검색 결과에 나왔던 보험금 살인 사건들처럼 잔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드라마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파괴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김영숙 여사입니다. 올해 68세인 영숙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외아들 정우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죠.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 있는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 정우를 명문대에 보내 번듯한 회사원으로 키워낸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이 바로 영숙 여사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몇 해 전 사랑하는 여자 민서와 결혼했습니다. 민서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는 재혼으로 뛰어난 외모와 싹싹한 성격으로 영숙 여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똑 부러지고 싹싹한 민서를 딸처럼 아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가정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영숙 여사의 복 받은 노년에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균열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줄 알았던 며느리의 눈빛 속에는 사실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정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정우는 퇴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영숙 여사와 민서는 망연자실했죠. 영숙 여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했고 며칠 밤낮을 울며 보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아들이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서 역시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영숙 여사는 며느리 민서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보여야 할 절망과 비통함 대신 민서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분함이 감돌았고 눈빛 속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설마 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건 내가 너무 못된 생각인 걸까? 영숙 여사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서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행동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감지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 여사는 거실에서 우연히 민서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며 정우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이었죠. 영숙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가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했었다니. 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너머의 상대에게 일처리 잘 돼가고 있냐며 다그치듯 말했고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절박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정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며느리 민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영숙 여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바뀌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영숙 여사를 미치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서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정우의 죽음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민서에게 경고를 줄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민서가 혹시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기에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 민서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급하게 움직여선 안 돼. 더 지켜봐야 해. 영숙 여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 대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조용히 민서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민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이면 몰래 차를 몰고 따라 나섰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어요. 민서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밝은 얼굴로 백화점과 명품 매장을 드나들며 값비싼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정우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강남의 최고급 빌라를 계약하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매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아직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시기에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영숙 여사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민서에게는 수상한 남자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그들과 은밀히 만나는 모습도 영숙 여사의 눈에 포착되었어요.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어딘가 수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내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영숙 여사는 가슴을 쳤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여사는 민서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민서의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민서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민서가 자주 드나들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몰래 그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은 민서의 수상한 행동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영숙 여사는 민서가 정우의 생명, 보험 가입 시기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 민서가 정우 몰래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정우의 명의를 도용해서 말입니다. 민서는 정우의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 설계사와 공모하여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영숙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처음부터 정우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고 결국 정우를 살해하기까지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영숙 여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는 장인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영숙 여사는 오랜 시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이 정도 증거라면 민서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숙 여사가 내민 증거물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죄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영숙 여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 여사는 서둘러 민서를 잡아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자신을 속인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은 그녀로 하여금 더 큰 복수를 꿈꾸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민서에게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에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파렴치한 민낯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싶어요. 그녀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영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뜨거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 여사의 비장한 결의에 숙연해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민서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보하여 민서의 파렴치한 행동을 알리고 공론화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하여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서가 빼돌린 정우의 보험금을 되찾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민서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자신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그녀의 악행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영숙 여사를 비웃으며 발뺌했지만 영숙 여사가 내미는 증거 자료들, 즉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위조 증거 등을 보고 결국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고 그제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며 영숙 여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민서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우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정우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정우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의로 전복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자 세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민서의 악행으로 도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와 비난의 댓글로 들끓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민서의 잔혹한 이면과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냉철하게 진실을 추적하고 침착하게 복수를 준비한 영숙 여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서는 살인죄와 보험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정우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숙 여사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꿋꿋하게 삶을 이어나가며 아들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돈 앞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